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예습은 좀 해오셨나요? 예습. 책 한번 안 읽어보고 왔어요? 이 좋은 책을 안 읽었단 말이야? 응? 앞에 부분은 몰라도 국토개혁법부터는 좀 아는 말이 써있지 않던가요? 전혀 몰라? 책이 바뀌니까 내용도 바뀐 거예요? 내용은 전혀 변함없고 책만 새 책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요거를 한 5번 정도 읽으셔야 돼. 5번 금방인데 5번 읽어서 합격할 것 같으면 100번도 읽겠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요약집도 반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반 정도만. 그럼 나머지 반은 뭐야? 그러면 합격하고 보시라고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농지법 같은 경우는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나가시면 농지법 같은 거 찾아보려면 힘들어, 이게. 시행령까지 합해서 보시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면 꼭 필히 보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법은 실제로 여러분들 강의할 게 3분의 1도 안 돼. 강의 부분은.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실무에 가시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법조문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 법조문으로는. 그 법하고 시행령하고 연결시켜서 그거 합해놓은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는 안 해주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갖고 계시다가 갑으로 물려주시면 돼. 이런 좋은 책이 어디 있는데 시중에 이런 책을 살 수도 없어 이게. 뭐 기본서보다 훨씬 더 잘 써놨지 이게 기본서보다. 왜냐면 여러분 기본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이건 잘못된 부분이 없거든. 뭐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게 좋은 책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시고 일단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해 주는 부분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되고 그 부분만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험장 가시면 암기 안 해도 다 풀어. 우리 꼭 외워야 이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감이 잡히면 나중에는 다 풀게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먼저 공부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워서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합격 점수 나온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선 3페이지로 먼저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로. 자, 3페이지에서 그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무 내용도 없어.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은 없고 공법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첫째 그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맨 위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자 무슨 공법이라고도 한다? 토지공법. 원래 개념은 토지공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이 공법, 토지공법이든 부동산 공법이든 이게 전부 무슨 법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행정법이야. 그 1번에 써진 게 행정법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돼.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행정법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냐면 행정작용법 쪽에 해당이 돼. 행정작용법. 그럼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이 말은 항상 무슨 법에? 행정법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용, 수용 이런 말 배우셨지? 공용, 환지 이런 거 배웠죠? 또 허가라든가 인가라는 용어 배웠죠? 그게 전부 어디야? 행정작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 중에서도 우리는 행정작용에 있는 부분을 그동안 배워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과목은 항상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말해요? 행정청하고 다시 누구하고? 일반 국민. 행정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이고 항상 행정청은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뭐다? 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고 공법은 행정청과 우리 국민과의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행정청이 무엇이냐 하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오른쪽 페이지가 행정청이라고 써놨나요?
이런 기본소하고 다른 게 이거지. 기본소하고 다른 게. 여러분 필기할 게 없어 지금부터는.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원래 행정청을 우리는 시험에 배우는 거고 그 앞에는 행정주체라는 게 있는데 행정주체를 모르면 행정청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먼저 행정주체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되죠. 국가하고 지자체. 그럼 국가를 대신하는 게 뭐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란 어디냐 그러면 무슨 부 이렇게 나오죠. 우리 18개 부가 있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그런 그 부가 중앙행정기관이야. 또 무슨 처라는 게 있죠. 법제처, 국가보훈처.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있다는 이야기야. 자, 청하면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게 산림청이 필요해. 산림청. 그럼 또 청자가 붙은 게 많죠. 뭐가 있나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별로 힘 센 놈들이잖아. 별로 안 좋은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는 용어로 뭐라고 불러?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부든 무슨 처든 무슨 청이든 전부 무슨 기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지자체로 내려오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이번 우리 6월 1일 날 선거한다는 게 뭐를 선거해? 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장들을 뽑는 선거란 얘기야. 그게 지방선거야. 지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광역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시, 도를 광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도 앞에 시는 어떤 시를 말해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 할 때 그때 시는 어떤 시예요? 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를 시군구에서 시라고 표현하고 그 군 뒤에 있는 구는 공법에서는 구라는 건 항상 어디에 있는 구?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말해요. 포항시에 있는 남구, 북구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남구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걸 말해요. 그게 이제 행정주체 지금 말한 건. 그럼 이제 행정주체 뒤에다가 장자를 붙이면 그때부터 행정청이 되는 거야. 행정주체에다가 뭐를 붙이면 장자라는 걸 붙이면 그게 바로 행정청이 돼.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구? 무슨 장관,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장관만 나올 거니까 그냥 장관 이름만 쓰는 거야. 무슨 부장관. 그럼 부서의 장관이 18명인데 공법상의 주무장관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장관 이름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써 있어. 그러면 나머지 17개 장관. 요걸 뭐라고 불러? 17개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 말이 들어있어. 그럼 뭐를 말해? 17개 장관. 또 무슨 처장, 무슨 청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법상에는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말은 18개 장관, 처장, 청장 합해서 전부 뭐라고 부른다? 관계 중앙행정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와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시도니까 시도지사라고 불러. 시도지사. 그러면 그때 도지사 앞에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고, 그리고 도지사. 그 다음에 추가로 두 개가 뭐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있죠. 바로 세종시나 제주도. 세종시를 법률에는 세종시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없고 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란 시군구의 장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특별광역시장의 하급기관 그럼 누구? 구청장이죠. 특별광역시장의 하급은 무조건 구청장이야. 참고로 광역시장 하급에는 또 하나가 누구 있다?
군수가 있어, 군수. 그럼 거기 혹시 이렇게 특별광역시장 이렇게 써 있을 때 요 사람의 하급은 누구다? 구청장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면 요 사람의 하급에는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다. 이렇게 표시만 한번 하세요, 거기다.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어. 표로. 이게 아껴놓은 거야. 요거 말로 하려고. 그러면 광역시에서 군수는 어디를 말해? 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되겠죠, 울주군. 그러면 다시 광역이란 뜻이 뭐예요? 둘 이상 시군이 합해졌을 때 광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시에다가 하나의 군이 합해져서 광역시다. 이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부산에 가면 무슨 군이 있고? 기장군이 있고. 대구에 가면 달성군.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도시정비법에서 필요해. 도시정비법. 나머지 법률에서는 특별광역시장의 하급, 그럼 구청장만 나오면 되는데, 정비법에 가면 광역시 군수 이 말이 나와. 그럼 이거는 우리 광역시에 군이 있구나,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지사의 하급은 누구이다? 도지사.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없어. 실제로 내는 거는. 도지사의 하급은 누구하고 누구다? 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는 얘기야. 우리 시험에 구청장의 상급은 특별광역 이런 시험 문제는 한 개도 없어. 또 특별시장 하급은 구청장 이거는 한 개도 없어. 왜 시험에는? 왜 시군이 많지 구가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 총 7개밖에 안 돼. 근데 시군은 어떻게 돼? 223개인가 그래. 훨씬 많은 게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라지. 그래서 앞으로 시군 나오면 무조건 누구? 도 나오면 무조건 누구? 시장.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 그럼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은 이 행정청에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이 행정청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하급이 있다, 없다? 없죠. 제주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어도 행정청은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지사만 행정청에 속해.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다시 시장 중에는 어떤 시장이 또 있다? 특례시장과 바로 대도시시장이라는 게 있죠. 현재 우리 책에는 특례시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미리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 특례시는 100만 이상이다. 그 뜻이야. 그냥 보통 시장 그러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 속에가 특례시장, 대도시시장 제외 그 말은 요 사람은 빼고 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면 모든 시장 군수들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지사 승인 받죠. 그러면 특례시장과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은 반드시 도지사의 관할에 들어있지만 대도나 특례시장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뜻이에요. 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했던 거니까 이해됐죠? 말로 해도 됐나요, 이제?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게 이제 공법이란 개념이에요. 공법이란 개념. 그러면 자, 1절에 보면 공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 일단 행정법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항상 우리는 무슨 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성격이 같은 걸 배우고 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공법의 특수성 옆에다가 니꼴 표시 이렇게 하고 다른 말로는 성격이라고도 그래. 특수성 또는 성격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는 4가지 성격을 갖고 있죠. 첫째, 규제법이야. 규제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 그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우리 과정에는 뭘로 나오냐면 토지 공개념 제도로 나와. 그럼 토지 공개념 제도에다가 페이지 8 일단 써보세요. 페이지 8. 넘기지는 말고 좀 이따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토지 공개념은 8페이지에 나오고. 계획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공법은 계획법이죠.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 그래서 그거를 행정계획이라고 표시했고 행정계획은 그 밑에 맨 밑에 하단에 나와. 행정계획 따로 할 거예요. 그 다음 공용부담법의 성격을 갖고 있죠. 공용부담법. 그 공용부담법에다 페이지 6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법이다 이렇게 놨어. 그럼 절차법에는 보통 신고, 신청, 통지 이런 거 신고하라든가 신청하라든가 통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법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창기 시험에는 이런 것도 많이 냈지. 다음 중 토지공법의 성격 아닌 건 이렇게. 그래서 1번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맞나요?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맞죠?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토지에 대한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럼 맞아? 그게 규제법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계획법이다. 토지에 관한 공용부담법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 토지라는 말만 쓴 거지. 이유는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토지공법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토지에 관한 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 방법은 그 규제하는 것이 행정법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행정작용법에 있어. 행정작용법에. 그러니까 행정법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 행정작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개념이 크게 세 가지로 규제가 되어 있어. 행정법은 행정작용법도 있지만, 자, 우리 행정, 우리 필요한 게 요것도 있어,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는 행정구제법도 출제가 되지, 구제법. 구제라는 말이 뭔가요? 어려울 때 도움 준다. 그게 구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우셨나? 손실보상제도 배우셨나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런 거는 행정법에 어디에 속해? 구제법에 속해, 구제법. 주로 우리는 행정작용법인데 우리 시험에는 구제법을 속하는 게 두 가지가 출제가 돼. 손실보상하고 행정쟁송의 제도. 요거는 작용법이 아니라 구제법에 속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2번에 보면 그럼 행정작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쭉 써놨지. 이제 행정작용에는 권력적 행정작용과 비권력적 행정작용 이렇게 권력적에다가 써보세요. 권력적 밑줄 긋고 그 권력이라는 게 일방적, 강제적 이 뜻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뭐야? 힘이 있는 거지, 힘. 그러니까 결국 행정청이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권력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강제, 행정벌 등. 그러니까 등이니까 또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 시험에는 공법에 요 5개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법에 속해? 행정법에 행정작용법에 이 내용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행정입법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정한다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거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원칙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근데 예외로 어디에서도 행정청에서도 제정할 수도 있다. 이게 행정입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자, 법을 위반하는데 어디에서? 행정청에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원칙은 어디서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데 행정청에서 대신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국회에서 행정청에다 뭐를 했다? 위임을 한 거지. 그러면 위임해서 행정청에서 만드는 게 무슨령이 있나요?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령. 또 총리령. 그리고 부령. 요런 게 지금 행정부에서도 법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무슨 령이라고 그래? 시행령이라고 그래. 시행령. 여러분들 책에 나올 때는 시행령이 돼. 요거는 시행규칙이 되는 거지. 시행규칙.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뭐를? 법령을 만들 수 있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 시행규칙.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시행령 이렇게 말해.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죠. 시행령하고 어디까지? 시행규칙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위임법령이라고 그래. 위임받아서 만든 법이라 해서 뭐라고 그래? 위임법령. 그게 행정입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는 안 되지만 대통령령하고 부령이 왜 나왔는가 그 개념만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거기다 허가, 인가 이렇게 위에다 쓰세요. 행정행위하고 위에다가 허가, 인가 쓰세요. 밑에다는 페이지 87 이렇게 쓰세요. 행정행위는 자 뭐를 말해? 허가, 인가야. 자세한 내용은 87에 나와. 87에. 자, 그럼 87만 요거 한번 넘겨봐요.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합격 후에. 그럼 우리는 표가 2개 나오는데 그 밑에 표를 봐봐요. 아래쪽의 표. 아래 표에 보면 허가, 인가, 특허 이렇게 3가지 써 있나요? 표에? 자, 허가에다 사적 이렇게 써보세요. 인가에다 공적 이렇게 써보세요. 밑에 표, 아래쪽의 표. 위에 거 말고 아래쪽의 표. 내용 구분 이렇게 써진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허가 그러면 거기다 사적, 인가 그럼 공적이죠? 그거는 이해됐나요? 우리가 항상 공법에서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하고자 할 때 뭐를 받아서 해야 돼? 허가. 그러면 도로 같은 걸 만들면 공적 사업이죠? 그때는 뭐 인가. 그것만 구분하고 있으면 돼. 내용도 상대적 금지 해제 그거 하나만 필요해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요 페이지 갈 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행정행위는 뭐뭐를 말한다? 허가하고 인가다. 반대로 허가, 인가는 어디에 속해? 행정행위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사적일 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공적일 때는 인가 받고, 그 2가지만 일단 구분하고 계시면 되지. 그러니까 공부는 내용은 많지만 딱 배울 거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3페이지에 행정작용의 3번째가 행정계획이죠. 그럼 행정계획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상하도 있고 비구속, 구속 있죠. 그걸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끝날 때 우리 행정강제하고 행정벌 배웠죠. 어디서? 이행강제금 할 때.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있지? 그래, 안 나오니까 손해지. 안 나오면 손해야, 항상. 여러분 수업시간 빠지면 그 자체가 손해야. 그렇다고 다시 해줘? 안 해줘. 안 나오는 사람은 고생하라고 안 해줄 거야.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해줄 거야, 그때 가서. 자, 우선 종류만 생각해 봐요. 행정강제는 종류가 3개 뭐죠? 거기다 밑에 3개 쓰세요. 행정강제 이렇게 밑줄 긋고. 행정강제에는 행정 뭐가 있고? 행정 대집행. 그리고 강제징수. 그리고 집행벌. 요 집행벌이 바로 뭐 어디에 속한다?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나오면 행정강제에서 어디에 속한다? 집행벌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행정벌 그러면 안 돼. 항상 이행강제금은 행정강제 중에 어디에 속해? 집행벌. 왜냐 우리는 종류까지는 시험에 내니까 종류까지는. 저 마지막에가 이제 행정벌인데 행정벌에는 자 2가지 뭐뭐가 있나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럼 행정형벌은 뭐를 말해요? 징역, 벌금 이런 거 기억하죠? 우리 법률이 나오잖아. 중개사법 가면 금고 나오죠? 금고. 우리 공법에는 금고도 없어. 내용 자체가 징역, 벌금으로 끝나고. 중개사법 가면 금고 이런 것도 배워야죠. 요거 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징역하고 금고? 노역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데 아침밥 먹고 가서 일도 하고 오면 그 뭐야? 징역. 가만히 앉아서 운동만 하는 놈들은 금고야. 황제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야 돼. 징역, 벌금, 금고. 그러면 질서벌에는 뭐가 있고? 과태료. 자, 주차 위반. 그게 뭐야? 질서 위반이지. 그 질서벌이지, 그 과태료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서 묻진 않아도. 간혹 가다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걸 물어봐, 시험에서. 허가와 인가를 행정계획 그러면 되나요? 허가 인가는 행정행위 이렇게 나와야지. 행정행위. 그 이름 정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비권력이니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래, 거기에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가 있어. 행정지도. 그러면 지도니까 좋은 말 하는 거지. 위에는 벌칙이 있는 거고 행정작용에서 비권력은 좋은 말로 하는 거야. 그래, 행정지도라고 그래.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권고, 조언, 알선이라는 게 되어 있죠. 권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시험에는 권고만 나와. 오늘 바로 나올 거야. 오늘 바로 나와, 권고가. 그러니까 앞으로 권고 그럼 어디에 속해? 행정지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지금까지 왜 안 가르치냐? 그거 가르쳐줘봤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거든. 오늘부터는 이제 배워. 그러니까 권고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성질이 어디에 속한다? 행정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 게 행정작용인데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는 바로 행정계획이 있다. 그러면 행정계획에는 순위가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상하위를 어떻게 구분해요? 바로 행정청, 아까 배운 행정청. 자, 중앙 쪽에 해당하는 사람, 중앙이 누구예요? 장관이지. 그러니까 국가나 장관이 계획을 만들 때 순위는 뭐라고 그래? 상위라 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지방에서 만들면 순위는 하위란 뜻이야. 이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 나오면 행정계획인데 순위가 정해지면 만드는 사람이 정해져. 상위 계획은 누구만이 만들어야 돼? 국가나 무슨 장관이 만드는 게 상위고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만들면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하고 계셔야 돼. 자,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좀 편하죠 이제. 공부 한번 한 데다가 그 내용 적혀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구분이 행정계획의 종류로는 비구속적 계획이 있고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놨네요. 그럼 비구속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뭐하고 구속하고 일반 국민은 비구속하고 그럼 반대로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도 구속되지만 일반 국민도 구속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제 비구속이냐 구속이냐는 누구를 기준한 거예요? 요거예요. 일반 국민. 우리 국민을 구속 안 한 게 비구속이고 국민을 구속한 게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의 구속이란 뜻이 무슨 뜻이야? 의무란 뜻이야. 의무. 여러분이 보통 구속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 인신구속이지. 인신구속. 그건 형법이야. 형법. 우리는 무슨 법? 행정법이야. 우리는 행정법. 그러니까 구속됐다 그 말은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 그럼 여러분한테는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비구속이란 얘기야. 그럼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도 우리 국민에게도 뭐가 의무가 따른다 그러지. 그러면 요게 두 개 다 어차피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행정계획이잖아. 그럼 누구만이 만들어야 돼? 행정청. 그러니까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누구한테는 의무가 있고 행정청한테는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거고 그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국민에게 의무가 없으면 비구속, 의무가 주어지면 구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계획의 종류가 수십 개가 수천 개가 될 건데 어떤 게 그럼 비구속이고 어떤 게 구속이냐 하는 것은 계획 이름 앞에 뭐가 붙으면 종합이란 단어 붙죠. 그러니까 계획에 이름이 있을 때 무슨 종합계획 이렇게 나 종합자가 붙어. 또 무슨 기본자가 붙어. 요 종합하고 기본자가 붙은 계획을 비구속이라고 그래. 그때 종합계획의 순위는 어떻게 되죠? 상위야.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은 하위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거 갖고 문제 풀면 돼. 기본계획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시험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그것도 국토계획법에 내면 다 맞추지. 근데 도시정비법에 가면 기본계획 거기서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합자는 누구만이 만들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는. 그러면 기본 하면은 주로 누가 나와? 시장군수 나오지. 특광시장군수. 아니면 시도지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걸 갖고 문제 푸시면 돼.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는 요거밖에 없어. 행정법에는.
근데 이제 공법에는 자, 추가로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무슨 계획이 하나 더 있어? 광역 도시 계획이야. 그러니까 행정법의 책에 찾으면 요렇게밖에 안 써 있는데 우리 공법 시간에는 뭐가 하나 들어가? 요 광역자가 들어가면 요것도 비구속으로 분류해. 그럼 광역만큼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상위, 하위 다 되죠. 그럼 누구도 만들어? 국토부 장관도 만들고 시도지사도 만들고 시장군수도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비구속은 딱 단어가 3개밖에 없어. 종합, 기본, 광역밖에. 그럼 종합은 무조건 상위다. 기본은 하위다. 광역만큼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되고. 요것만 외우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합하고 기본이라는 단어가 안 붙으면 무조건 뭐다?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없이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 내는 건 요것만 낸다 기억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때 이제 도시군이라는 이 도시군은 어디를 말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 도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아니, 도시에 살고 있지. 핀트가 안 맞네. 그래, 광역시인 줄 알아. 아는데 요걸 법률 용어는 어디에 살아? 도시에 살고 있는 거야, 도시에. 그러면 행정구역이 군일 때는 이제 어디에 살아? 그게 군에 살고. 도시에 산다. 그 말은 여러분만 도시에 사는 게 아니고 특별시에 산 사람도 도시고 광역시에도 도시고 경주시에 산 사람도 도시에 살고 있다. 이 뜻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자가 붙으면 특자는 플러스 2개. 뭐지 이거? 세종시, 제주도까지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자 붙은 게 총 몇 개? 3개.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3개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관리계획, 그럼 요게 이제 이름이야. 특광시군에 있는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은 몇 가지를? 6가지를 결정하는 계획이야. 6가지를. 그러면 6가지 결정하는데 그 6가지가 그 밑에 표에 나오죠? 밑에 표에. 도시군 관리계획 해놓고 1번이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에 관한 거죠. 3번째가 기반. 4번째 도시개발 정비사업, 5번째 지구단위, 6번째 입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 5번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왜 지정해? 계획적 개발 기억나시나? 묻었어. 계획적 개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머릿속에 딱 나오면 계획적 개발이야. 그럼 이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의 이름이 뭔데? 지구단위 계획이지? 그래 2개 이름이 있나요, 이제? 앞으로 다시 머릿속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하. 그럼 그 계획적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입지 쪽에는 무슨 개발이야? 복합적 개발이지. 복합적 개발. 복합 뜻이 뭐야, 복합? 대표적으로 주상, 그러지, 주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주변 같은데 복합적이 나머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게 개발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그러면 그때도 개발할 때 필요한 계획의 이름이 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5번과 6번은 항상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지정되면 반드시 또 무슨 계획이 필요해? 개발하는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5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고 6번에서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총 6가지고 그게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야.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6가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와야 돼? 결정의 효과? 행위제한. 행위제한이 수반돼야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리계획은 이렇게 하게 돼. 그럼 결론은 특광시군의 관리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럼 개발, 정비, 보존하려니까 몇 개가 필요해? 6개가 필요해 그 말이지. 똑같이 쓰시면 돼. 관리계획 위에다. 관리계획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다. 그 밑에 박스 6개 해준 옆에가 관리계획 써 있나요?
쓰는 것도 잘 써야지. 그러니까 읽어오라고 그래 한 거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응?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 그럼 관리계획 아무 데나 갖다 써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안 되지.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 쓰기 편하게 내가 해준 거지.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뭐 하는 거? 개발, 정비, 보존하는 거. 그럼 개발, 정비, 보존하려니까 몇 가지가 필요해? 6가지가 필요해. 그럼 6가지가 필요하니까 뭐도 나오고, 행위 제한도 나오고, 사업도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6가지를 전체로 보면 뭐가 나오고, 행위 제한, 맞죠? 근데 3, 4, 5, 6번은 행위 제한도 받으면서 뭐도 받아? 사업도 나와야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는 결정이 있으면 결정했다고 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다시 물리적으로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 제한은 다 받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말은 몇 번부터? 3, 4, 5, 6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돼. 아까 5번, 6번 개발하려면 뭐 해야 돼? 개발하려니까 사업하지. 개발하려니까. 이해되나요? 도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사업해야지. 그 다음에 개발하려니까 뭐 해야 돼? 사업해야지. 그래서 3, 4, 5, 6번은 사업도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개념이 이해됐나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비구속과 구속의 이제 개념은 알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좀 필기를 여기다 미리 하나 좀 할 테니까 봐요. 비구속은 행정규칙이라고 그래. 행정규칙. 여기서 행정규칙 하면 행정청끼리만 알면 되는 내용이란 뜻이야. 일반인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장기적이죠. 여기는 장기적. 항상 비구속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지. 또 무슨 지침이라는 걸 주는 거지. 이게 비구속이야. 행정청끼리만 알고 장기적이어야 되고 뭐를 제시한다. 지침을 준다. 이게 바로 비구속이야. 그럼 구속적 계획은 이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명령적이라고 그래. 명령적. 여러분 여기서 명령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나오는 게 명령이야.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이지. 단기.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뭐 해야 돼? 실천. 실행하는 계획이죠. 다른 거는 시행이라고도 표현하죠. 실천한다, 실행한다, 시행한다 이렇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체적하고 계략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 그러면 계략적은 어디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가 계략적이죠. 응? 제시만 했잖아. 지침만 주는 거니까 계략적이죠. 여기는 실천, 실행하니까 뭐예요? 구체적이지. 시험 가면 이제 이런 단어로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 이렇게 써 있어. 이쪽 계획들은 계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가면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게. 개념 문제 이해됐죠? 여기서 미리 공부를 다 해 놓으시면 계획 파트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 이제 써인 걸로. 비구속은 계획을 만들 때 절차가 어떻게 나와요? 수립, 승인 이렇게 나오지. 수립, 승인.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할 때는 뭐라 그래? 수립한다 그래. 그러니까 굵은 글씨를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절차로 물으면 수립, 승인인데 책에 표시될 때는 뭐라고 나와? 수립하여 이렇게 나오지. 수립, 승인하여 이렇게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 수립이라는 글자 보이면 뒤에 뭐 승인 생략됐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행정청 아래에서 위로 확인받는 걸 승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이 말이 나오면 누가 승인권자야? 그렇지, 도지사.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행정청 구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시장군수가 뭐 만들어? 그러면 항상 뒤에 누구 나와? 도지사가 이렇게 나와야 지문이 맞는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누구 예우 갖고 갈 문제가 아니고 행정청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반대로 승인권자 알아도 수립자를 알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승인권자 알면 밑에를 찾으면 되지. 밑에를.
그래서 수립자를 하나 안다든가 승인권자 하나는 시험에서 꼭 주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주면 그거 갖고 이해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자, 시장군수 수립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고? 도지사 승인. 그럼 도지사가 승인권자 이렇게 나오면 밑에는 누구야? 시장군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자체가요. 그 대신에 구속적 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나와?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근데 줄여서 표시할 때는 뭐라 그래? 결정한다 그래. 그럼 결정한다고 지문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 뜻이야. 아까 이게 봐보세요. 관리계획은 6가지를 뭐 한다? 결정 이래 나왔잖아. 뭐 책에는 이렇게만 써 있는 거지. 법조문에는 그럼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고시까지 한다 그 뜻을 줄여서 결정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비구속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그래? 수립, 구속적 계획은 결정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비구속의 2번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니?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무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구속한 적 없죠. 그래서 무슨 대상 아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행정쟁송이란 뭐하고 뭐를 말해? 보통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말하죠. 저건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예요. 또 이름만 적어놔요. 행정쟁송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합해서 부를 때 행정쟁송. 아까 여기 구제법에 행정쟁송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구속적 계획은 대내적,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네.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대내적, 대외적. 요게 이제 행정법상의 용어이면서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 대내적이란 행정청을 말해. 대내적 행정청. 그럼 대외적은 누구야? 일반 국민이겠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뭐야? 대내지. 우리는 밖에 있는 거니까 대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대내적, 대외적 그 말은 행정청하고 일반 국민. 그럼 이걸 반대로 비구속적 계획은 누구만 구속할까? 대내적 구속이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구속은 대내적 구속이지. 누구만? 행정청만 구속된다 그 말이지. 근데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 일반 국민 다 구속하니까 대내적, 대외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구속력이 있으니까 무슨 대상이 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죠. 가장 기본 문제 낼 때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행정계획은 계획을 만들려면 누구의 의견이 필요해? 주민의견 정치가 꼭 필요해. 주민의견 정치가. 그러면 주민의견 정치가 자 비구속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비구속은 주민의견 정치하는 게 뭐로 돼 있나요? 공청회 개최 이렇게 놨어. 그럼 구속적 계획은 공고열람하. 이게 시험에서 쓰면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서 풀으라는 이야기야. 자,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공고열람하여 주민의견 듣는다. 그럼 틀렸지? 광역은 비구속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공청회라고 나와야지. 그러면 다시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맞죠? 그렇게 출제가 돼 시험에서. 그러니까 항상 공청회는 비구속에서 공고열람은 구속에서. 그럼 이제 이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 듣는가? 신문에 뭐 해서? 공고를 하지. 공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문에 예정일 14일 전 14일 전까지 신문에 공고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공고하고 뒤에다 열람 따로 시킬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14일 전에 공고했다 그 말은 장소가 나온다는 얘기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한다. 그럼 가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서류상으로 해 구두로 해. 그렇지 구두로. 그날 가서 손 들고 의견 제시하라 이게 방식이야. 공청회는. 그럼 여기에 공고도 어디에다 하고 신문 등에다 하고 날짜가 며칠 나와? 14일 이상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때는
요 기간 동안에 뭘로? 서면으로 내라 이 말이지.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공고회랑 구분하는 이유가 구두냐 서면이냐 이 차이란 얘기야. 자, 비구속은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계획이야 상관없는 계획이야? 상관없어. 여러분한테 의무 준 적 없어. 그러니까 말로 듣고 끝나도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여러분을 직접 구속했으니까 구속했다는 걸 뭘로? 서류로 내야지. 서류로. 그래서 공청회는 구두 방식, 공고일람은 서면 방식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의견 청취라는 시험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와. 10군데 정도 나온다. 40문제 10개 나오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나와. 이 의견 청취가. 그러면 계획 만들 때도 의견 청취가 있고, 아까 사적으로 할 때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지. 허가 받을 때도 의견 드려야 돼. 또 공적으로 하려면 뭐 받아야 돼? 인가. 인가 받을 때도 뭐 필요해? 의견 필요하지. 그 전부 의견이 필요한 거야. 공법에서는. 그래서 그 의견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 시험 이제 40문제 10군데 나와. 10군데. 그러면 10군데면 그거 알으면 무조건 10개 맞는 거지.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면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써 있네.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이란 다른 말로 무슨 계획이야? 지금 말한 행정 계획이야. 행정 계획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토지 이용 계획. 다르게 쉽게 하면 행정청이 왜 계획 만들어? 토지 보존하려고? 토지 이용하려고 만드는 거야. 토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행정청이 토지를 이용하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서류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 되지. 확인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띄면 그 땅의 용도가 뭐로 돼 있다. 뭐 군사시설 보호기인지 축사시설 못하게 하는 건지 전부 어디에 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거래할 때는 항상 뭘 띄워봐라? 이거 띄워봐라. 이것도 안 보고 거래한 사람 있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쪽박 차는 거지. 이거 모르고 사니까. 모든 토지 거래는 요걸 봐야 돼. 이거를. 그래야 행정청에서 만든 계획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죠? 요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그냥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끝나는 거지. 미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이 꼭 중개사가 이런 거 다 띄어서 확인 안 해줘.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판례 배우시지? 여러분이 확인 안 하고 거래하면 어떻게 돼? 그건 유효야, 유효.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에는 대표적인 계획이 법률로는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국토계획법이 있어. 근데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국토계획법만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국토기본법 밑에다는 그 국토라는 단어 밑에다 이 국토에 대해서 최상위법이야. 국토에 대해서 최상위법은 무슨 법이다? 국토기본법이야. 그럼 또 밑에 국토계획법이 돼. 국토에는 이거는 무슨 법이다? 상위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그냥 상위법이야. 시험 범위에 안 들어있는 기본법은 이 법보다 뭐야? 더 상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려면 이 법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국토기본법 이렇게 말해. 그럼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 5가지가 있어. 근데 5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개만 물어봐. 한 개만. 그게 바로 뭐다? 국토종합계획이야. 국토종합계획. 그럼 이제 배운 거 한번 응용해 볼게요. 국토종합계획은 비구속이다. 맞나요? 그 다음에 상위계획이다. 맞아요? 왜 상위야? 종합자가 들어갔잖아. 종합. 그러니까 이게 비구속이란 뜻이고 순위가 뭐다? 상위란 뜻이야.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할 게 최상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은 계획이 뭐다?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만들어? 전국토. 전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뭐하는 계획? 제시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단어 지금 들어가 있네. 장기적이다. 뭐를 제시하고 있다? 요게 뭐다? 비구속의 특성이야. 비구속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뭐를 발전하는 방향 제시한다. 요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밑에가 이제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다시 요 밑에는 무슨 계획이 나오고? 도시군 계획이 나오고.
다시 도시군 계획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해? 도시군 기본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했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비구속이다. 맞나요?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 맞나요, 이것도? 그 다음, 이건 어디를 대상으로 만들어? 광역계획권이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서의 광역이라는 말은 또 어디를 말해? 둘 이상 특광시군을. 그것도 앞에가 뭐 들어가? 인접.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광역계획권이죠. 그럼 여기서 도시군은 아까 배운 대로 어디를 도시군이란다? 특광시군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 기본계획은 그 특광시군에 대해서 비구속이고 순위는 하위가 되죠. 그 다음에 그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죠. 자, 그럼 결론이 3개 딱 나왔죠. 비구속은 전부 어떻게 돼 있어?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럼 앞에 것만 기억하면 되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다? 국토종합이다. 광역계획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다? 기본이죠. 그럼 크기가 어디가 가장 커? 국토, 그 다음 광역, 그 다음에 하나하나죠. 그러니까 요 특광시군이라는 건 어디를 말해?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크기수는 요게 전국이니까 가장 크고, 요건 둘 이상이니까 그 다음이고, 요게 이제 하나지. 요거 하나야, 하나. 그래서 항상 비구속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 자, 어디 대상이냐?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발전, 그러면 국토종합.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장기발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요 관리계획은 구속적이고 하위계획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 6가지 결정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 계획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크기순은 요 순서가 크기순이에요. 근데 만드는 순서는 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만드는 건 요게 맨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이에요. 세 번째는 관리계획이야. 요 광역은 임의적이죠. 필요할 때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 한해서 만드는 게 뭐다?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광역하고 그 광역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광역시는 도시란 용어를 쓰는 거고, 저기에 광역이라는 말은 몇 이상? 둘 이상이 합해진 걸 광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역시 사니까 맨날 광역 2개 아니야.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 도시에 살아. 도시에 사는 거고, 광역이라는 말은 몇 이상? 둘 이상이야.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죠. 그러면 경주시에도 무슨 계획이 있어? 기본하고 관리계획이죠. 그러면 경주하고 울산광역시를 묶었어. 그럼 무슨 권? 그러면 그때 무슨 계획? 광역도시에 필요한 거죠. 개념 알았죠? 크기하고 만드는 개념이 좀 달라. 요건 크기 순이고, 만드는 순서는 국토종합, 그 다음에 각각의 시군마다 기본 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이상 묶어지면 무슨 권이 돼? 광역계획.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계획은 행정계획하고 이 체계도 개념만 있으면 시험 나가서 계획 문제는 어지간하면 다 풀 수가 있어. 암기 안 하고도 요 정도만 하시면. 그래서 요 페이지를 잘 기억해서 요런 거는 꼭 체크하시고, 제가 앞으로 체크 안 해주고 그냥 건너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첫 시간에 일단 요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할게요.